친야당 성향의 공기업 그 사장과 감사에 대해서 다 시출했습니다.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든 거죠. 농담을 했습니다. 야, 우리 빨리 우리 캠프 출신들 일자리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으니까 장관님 판단입니다.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요. 어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블랙리스트의 사건. 지난 2018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화이트보드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자료를 만들어라 회의를 하면서 흥당했던 것은 그 작업을 하면서 저희끼리 직원들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야, 우리 빨리 우리 캠프 출신들 일자리 만들어줘야지.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당시에 들으신 것처럼 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 측은 일제히 통상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했었죠. 하지만 법원은 명백한 블랙리스트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동안 이게 과연 체크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 화이트리스트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자기들이 몰아내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정권이 바뀌면 원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리스트업 하는 게 이제 블랙리스트고, 네.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 사람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법원에서 1심 판결이지만 어쨌든 환경부에서 그동안 약 6개 기관 17개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네. 과거에 있었던 정부의 임원 15명한테 네.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과거에 있는 정부하고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오늘 이건 이제 법원에서 네. 판결이 나오면 이게 이제 설명 자료, 네. 판결문은 오늘 270쪽인데 네네. 오늘 이제 등록이 됩니다. 아직 판결문까지 안 나왔고 그 전에 이제 판결하면서 설명 자료를 기자들한테 주거든요. 네. 거기에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이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 네. 임명을 할 때 공정하게 하라, 균형 있게 네. 하라고 해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2003년에. 그 이후에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진행, 징구 관행은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가장 그동안 있었던 이런 적폐 중에서 가장 대대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1심 판결문에서 바로 네. 재판부가 그대로 네.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규정할 수 있는 거의 유사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법원은 판결문에서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됐던 그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논리로 이 판결을 내렸다면서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김은경 그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강요, 업무 방해가 다 인정돼서 법정 구속이 됐죠. 사실은 네.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그 과거 정부의 문체부의 블랙리스트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이 블랙리스트 사안, 그 문체부 사건 때는 그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였어요. 아하, 그렇죠. 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금. 문제고,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김은경 장관이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할 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과거에도 계속했던 관행이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역관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고려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법률 생기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네. 사표를 일괄적으로 진구해서 새로운 사람 집어넣고 한 적이 없다. 그럼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네. 불법을 뭐 딴 사람이 잘못한 거 불법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네. 이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예.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은경 장관 측에서 전 정권에서부터 있었던 관행이다라고 항변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타파해야 할 심각한 병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요. 실제로 전 정권 환경부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는 그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을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말을 안 들으니까는 이제 압력을 역기 위해서 한 건데 환경부 감사관이 와갖고 당사자 불러갖고 막 화를 내더라고. 얘기를 똑바로 전해야지. 쓸데없이 무슨 뭐 감사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자, 사표를 내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라는 협박까지 있었다는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 법원에서 이 부분도 판결에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감안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 선고형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 감사를 실시해서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렇게 네.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죄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강요죄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표적 감사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 이유에 나오니까. 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네. 사실 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유일한 대등 재판부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김선희 부장이 이제 주심인데 임정엽 부장 그 사람이 이제 정경심 교수 구속시킨 그리고 이제 권성수 부장하고 이 세 네. 명은 경력을 합하면 60년이 넘어요. 네. 이 세 명이 경력을 합하면 60년이 넘으니까 이제 고등으로 항소가 돼도 사실 이번에 이제 서울고법 형사 1부의 대등재판부가 새로 생겨서 거기도 이제 뭐 60년 넘는 세 명이 모여 있지만 그 전에는 이 세 사람의 경력을 능가하는 세 명이 모여 있는 고법 그 형사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를 김명수 대법원장과 중앙지법원장 그다음 형사수석부장이 사무분담을 고민을 해서 이 세 사람을 뽑아왔을 거니까 네. 제일 공정하게 중요한 형사사건 재판할 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쓴 판결문이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270쪽이니까요. 저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이 1심 판결이지만 이게 2심으로 가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애둘러서 개인적인 의견을 참조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